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일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관세 대응 총력전에 합류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1시간 반 정도 협의했지만 첫 만남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과 만난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우리 돈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측의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 국회의 정치적인 지형과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힘을 보탭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 워싱턴 DC에 도착해 내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미국 정부와 의회 상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가 관대했다며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honestly, they've given us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자신이 펜을 휘두르기만 해도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더 들어올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이뤄질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중국 중심적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과 국가안보를 가져다 준 관세를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라인이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접촉에 나서면서 이번 주말이 트럼프발 관세 재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때보다 1%포인트 떨어진 60%였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포인트 하락해 29%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은 25%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24%였습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격 제안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28%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 40%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을 시작으로 정상화 시동을 걸었습니다. 애도 기간 마무리에 접어든 민주당 안팎 개선 내홍 조짐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오전에는 이해찬 전 총리 조문을 다녀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오전 11시 이해찬 전 총리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짧은 조문 시간 상주격인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며 애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 대표는 조금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가자고 화답하며 모처럼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장례 일정 나흘째에서야 방문한 거지만 단식으로 망가진 몸을 추스른 직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내부를 정리한 뒤에 외부 일정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친한계 반발은 거세지만 당권파는 주말 고비만 버텨내면 타깃책이 보인다고 분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분위기 반전 시동을 건 뒤에 조기 선거 준비로 전환해서 이슈를 돌리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상과는 달리 현재로서는 내홍이 분열로 확산할 기류가 더 뚜렷해 보입니다. 수장을 잃은 친한계가 오늘도 일제히 지도부 사퇴를 외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장동혁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가 공천권을 가진 지도부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선 지도부와 맞서는 비당권파 연대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추모 막바지에 다다른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죠. 여당 역시 내부 갈등이 완전히 꺼지진 않은 거죠? 네, 이해찬 전 총리 연결식이 내일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통상 열던 금요일 공개 최고위도 취소하며 막판에도 일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홍 불씨는 남아있는데 당장 다음 주 1인 1표제 중앙위원회 투표가 진행되고요. 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내부 수기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폭풍전야의 분위기를 보여주듯 어제 한 최고위원과 국무위원이 합당 추진에 대해서 미략, 타격 소재라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판 날 깜짝 합당 추진을 발표한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과 작당 모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친명계의 의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국혁신당은 근거 없는 미략설로 합당 논의를 모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당권파 한 관계자도 통화해서 국무위원이야말로 계파 갈등을 조장한다고 발끈하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면 위로 솟는 친명 친청계 간의 알력 다툼은 총선 공천권을 줄 차기 당대표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추모 기간 나란히 상주석을 지켰던 차기 유력 당권주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거리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네, 서울경찰청입니다. 네, 로저스 대표가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죠. 네, 오후 2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이곳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로저스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고 이번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증거인멸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로저스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경찰은 지금 2시간 가까이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심야 조사까지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쿠팡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경찰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죠? 쿠팡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중국인을 접촉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 등으로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쿠팡은 피의자가 중국 하천에 버린 노트북 증거물도 직접 회수한 뒤 포렌식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출된 고객 계정 숫자는 3,000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3,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정부 측 발표와는 크게 차이가 나 의도적인 축소 발표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지시로 이 같은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던 로저스 대표는 현재 국회 위증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산재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TF를 꾸린 경찰은 쿠팡 관계자들을 상대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해법이 엇갈리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정부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공급 로드맵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방점을 둔 주택 공급 방안은 공공주도 속도전입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주변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서 신속 공급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 사업도 정부 주도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면 속도가 붙는다고 국토부는 자신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의 방점이 찍히면서 민간 정비 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빠졌습니다. 용적률 완화나 제초안 폐지는 서울 집값을 되려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서울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서 민간 중심의 정비 사업 촉진을 재차 강조합니다. 도심 공급 상당수가 재개발 재건축인 만큼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 사업의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공급 물량의 64%를 민간이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 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 사업에 숨통을 틔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도심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아도 해법이 엇갈리는 만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에 대한 계획도 충돌하고 태릉특시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까지 건건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 오밀조밀하게 짓는다. 이렇게 너무 다닥다닥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초 서울시가 이제 용산에서는 8층 가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10,000가구로 늘리는 거고. 인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급 로드맵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다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를 향해서도 관세 위협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쿠바 수도 하바나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횃불을 들고 행진합니다. 쿠바 대통령까지 참석한 이번 행사는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No nos meten miedo, ni así. Vamos a seguir para adelante. Cuba va a defender al pueblo del mundo y al pueblo de América. 하지만 미국은 쿠바 정권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붕괴 직전의 쿠바 경제를 더욱 압박해 정권 교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And Cuba will be failing pretty soon. Cuba is really a nation that's very close to failing. You know, they got their money from Venezuela. They got the oil from Venezuela. They're not getting that anymore.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서도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항공기 수입을 막고 있다며 캐나다 항공기에 대해 50%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경고했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금 미국에서 정상적인 게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폭력적인 미네소타 이민 단속으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관세 위협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